이춘배 할아버지는 75세의 산을 사랑하는 노인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은 평생 자연과 함께한 흔적을 담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소박한 시골 노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단단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는 아들이 대기업 부회장이자 리조트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밀짚 모자와 등산복을 고집하죠. 손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이춘배 할아버지는 손주의 첫 취직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와인을 찾아 초호화 리조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초호화 리조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근교 울창한 소나무가 둘러싼 산자락에 자리한 초호화 리조트는 하늘과 맞닿은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은 오후의 햇살을 반사해 눈부시게 빛났죠. 리조트 입구에서는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고급 수트 차림의 중장년 남성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오갔습니다. 이곳은 연회비만 수천만 원, 초청장 없이는 발도 들릴 수 없는 프라이빗 공간이었어요. 그런 화려한 풍경 속에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헌 배낭을 메고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듯한 등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75세의 이춘배 할아버지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은 오랜 세월을 산에서 보낸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리셉션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이춘배 할아버지를 발견하자 서로를 힐끔거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이곳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런 분이 여기에 왜? 하는 의문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직원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에 떠 있는 QR 초청 코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스캔했고 화면에 초록색 체크 표시가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확인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의 목소리에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이춘배 할아버지가 로비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장식된 공간에서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은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게감 있는 발걸음에는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 화려한 공간을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관찰력이 깃들어 있었죠. 주변의 귓속말과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이춘배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스파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자 이춘배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초청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초청장 한쪽에는 손주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사람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스파 라운지 쪽으로 걸어가던 이춘배 할아버지 앞에 키가 크고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리조트 매니저 박인철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손함을 가장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냉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조트 총괄 매니저 박인철입니다. 실례지만 초청 고객이 맞으신가요? 여긴 정해진 회원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말없이 손에 쥔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손주의 이름이 적힌 그 초청장을 박인철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네, 확인했습니다만. 박인철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손님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담담한 표정을 유지한 채로요. 그의 눈빛에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한 체념과 동시에 굳건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지만 그 뒤로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원들은 이춘배 할아버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산골 노인이야, 복장이. 회원 아닌 거 확실해. 아마 누구 심부름으로 온 거 아닐까? 저러다 비싼 물건 건드리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 말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이춘배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렸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주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예술 작품들을 조용히 감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때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신임 리조트 가이드 김아연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조트 가이드 김아연입니다. 같이 안내해드릴게요. 예약된 와인 시음 공간으로요. 김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춘배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아연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박인철과 다른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김아연은 이춘배 할아버지에게 리조트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해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리조트는 원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요. 김아연의 말에 담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김아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했나? 장소가 변했나? 할아버지의 첫 마디였어요. 그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통해 다듬어진 듯 깊고 차분했습니다. 김아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이 장소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와인셀러가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와인셀러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은은한 조명 아래 수백 개의 와인 병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공간 전체에는 오크 향과 포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값비싼 빈티지 와인과 최고급 수트, 명품 시계를 착용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디며 유리 진열장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거친 손가락이 유리에 닿기 직전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박인철 매니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와인 하나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만약 실수로라도 깨뜨리시면 큰일 납니다. 박인철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 깔린 무시와 편견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간 섬광 같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무슨 연줄이라도 있나? 이춘배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과 말들을 모르는 척하며 유리장 너머의 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에 자리한 오래된 빈티지 와인에 시선이 머물렀죠. 그 와인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에 붙은 라벨에는 작은 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햇빛 아래 익어가는 포도밭의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에서 옅은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박인철은 팔짱을 낀 채
이춘배 할아버지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눈짓을 하며 할아버지의 행동을 주시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는 듯 했죠. 이런 곳은 처음이신가 봐요. 박인철의 말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리조트는 특별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 일반적인 방문객들과는 조금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없이 와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박인철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김하연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와인들은 모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들이에요. 김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특별히 찾으시는 와인이 있으신가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 특별한 와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김하연은 이춘배 할아버지의 시선이 향한 곳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떤 분께 드릴 와인이세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긴 침묵을 깨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깊고 차분했죠. 손주가 첫 직장을 얻었네. 말을 꺼내는 순간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어릴 적 함께 등산하던 추억을 기억할 만한 와인을 찾고 싶어서 말이야. 김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낯선 노인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진열장 속 와인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혹시 산의 풍경이 있는 그 와인 말씀이신가요? 김하연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지역의 포도로 만든 빈티지인데 라벨에 산과 일출이 그려져 있어요. 해 뜨는 풍경이 등산의 추억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하연은 직원용 카드키로 진열장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 와인을 꺼냈습니다. 이 와인은 1978년산 도메인 라투르예요. 산악 지역의 포도로 만들어져서 특별한 미네랄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서 마시는 물처럼 청량하면서도 깊은 맛이 특징이죠. 김하연의 설명을 들으며 이춘배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와인병을 감싸 안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설악산에 갔을 때 그 아이는 겨우 8살이었어. 이춘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지만 정상에 올라 해돋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네. 김하연은 깊은 감동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박인철 매니저의 시선을 피해 살짝 계산대 쪽으로 이춘배 할아버지를 안내했어요.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정말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하연이 와인 포장을 준비하는 동안 이춘배 할아버지는 낡은 등산 배낭에서 검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어요. 허름한 옷차림과는 대조적인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었죠. 계산대 직원이 와인 가격을 말했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내밀었어요. 프리미엄 블랙 카드였죠. 직원이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대자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결제 완료되셨습니다. 그 순간 와인 셀러 라운지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를 향하던 차가운 시선들이 의아함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인철의 표정에도 미세한 동요가 일었죠. 김하연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와인을 이춘배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손주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등산하며 보는 해돋이처럼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그 손길에는 손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박인철 매니저가 급하게 걸음을 옮겨 이춘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갑고 경계하던 그의 표정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억지스러운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했군요. 박인철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프라이빗 룸을 준비해드리죠.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박인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갖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주는 무게감은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옷이 허름해도 VIP가 될 수 있나 봅니다. 이춘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어요. 박인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모든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방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김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춘배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은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 직원들을 향해 눈짓했어요. 준비된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고급 와인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손에 든 포장된 와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내가 찾던 것은 찾았소.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 순간 리조트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직원들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분주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인철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죠.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박인철은 급하게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리조트 정문 앞에 고급 검은색 SUV 한 대가 막 도착한 것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렸어요. 자본의 힘이란 참 신기한 것이지요. 이춘배 할아버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카드 한 장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니 말입니다. 김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김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말이 맞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어. 로비에서 들리는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차분했죠. 와인셀러 라운지의 문이 활짝 열리며 로비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경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 앞에는 박인철 매니저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죠. 부회장님, 이쪽으로 오셨군요. 특별히 찾으시는 와인이라도 있으신가요? 문 앞에 선 남자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 수트와 절제된 액세서리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리조트 오너이자 대기업 부회장 이도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관찰력이 넘쳤죠. 특별한 와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찾고 있네. 이도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도영은 라운지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서 있는 이춘배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공경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변했죠. 이도영은 주저없이 이춘배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대기업 부회장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도영은 이춘배 할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라운지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어요. 박인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다른 직원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가 바로 리조트 오너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말한 곳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었다. 이춘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도영은 아버지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갑자기 오신다고 연락도 없으셔서 마중을 못 나갔네요.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1시간 전쯤이야. 내가 바쁜 걸 알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이도영의 표정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걱정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리조트는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하고 비싸긴 한데 사람 냄새는 좀 부족한 것 같구나. 그 말에 이도영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듯 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박인철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이도영은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춘배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김하연을 가리켰어요. 저 젊은이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더구나. 앞으로 좋은 직원이 될 거야. 김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이도영 부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인철을 불렀어요. 박 매니저, 이리 오세요. 박인철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 표정 뒤에 감춰진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어요.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네, 부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인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도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박인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도영은 손짓으로 아버지의 밀짚 모자를 가리켰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고 그 안에 달린 작은 장치가 드러났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그것은 작지만 선명하게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치였습니다. 이 리조트에서 아버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무시의 눈빛들, 수군거림, 그리고 당신의 말과 행동 모두 말입니다. 박인철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춘배 할아버지를 향했던 그들의 태도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이도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긴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고 만든 공간입니다. 당신은 그 가치를 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로 면직입니다. 박인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부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리조트의 품격을 유지하려고. 품격? 이도영이 박인철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비싼 옷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한 당신이 이 리조트의 매니저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군요. 이도영은 고개를 돌려 김하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하연 씨 맞죠? 이도영이 물었습니다. 김하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도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진짜 서비스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이 리조트의 고객 경험 책임자 CX 매니저로 일해주세요. 김하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도영과 이춘배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이른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리조트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리조트 외관은 더 이상 화려함만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연의 색채와 어우러진 편안한 분위기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죠. 입구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빼곡한 금박 대신 소박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나무 간판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기억을 대접합니다. 리조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이춘배 할아버지였어요. 지난번과 달리 그는 좀 더 단정한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말끔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를 입은 젊은 남성이 함께했죠. 이춘배 할아버지의 손주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으셨는데. 손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첫 월급으로 나를 초대했잖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로비에 들어서자 김하연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품이 있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환대는 변함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춘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셨네요. 김하연은 손주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제 손주입니다. 첫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춘배 할아버지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김하연은 두 사람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구매하신 와인으로 특별한 시음회를 준비해 두었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리조트 내부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했던 장식들은 줄어들고 대신 자연스러운 소재와 따뜻한 색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죠. 그들은 손님의 외모나 차림새를 살피기보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것을 살피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하연이 준비된 테이블로 이춘배 할아버지와 손주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지난번 구입한 와인이 정성스럽게 세팅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산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산 전경이 가장 잘 보입니다. 이춘배님께서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특별히 이 자리를 준비했어요. 손주는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춘배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하연이 와인을 따르는 동안 이도형 부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오셨네요. 이도형은 손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춘배 할아버지는 로비 한쪽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리조트의 진정한 보물들이라는 제목 아래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이춘배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변화된 리조트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없었어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죠. 저녁이 깊어갈 무렵 이춘배 할아버지와 손주는 리조트를 나섰습니다. 출구 앞에서 김하연이 그들을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등산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내가 직접 산에 데려가 주지. 진짜 풍경은 항상 사진보다 아름답거든.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하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외모가 아닌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이 리조트는 단순한 고급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진정한 환대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